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우 시절, 오늘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대단히 스타일리시하고 그러면서도 매우 마초적인 피냄새와 수컷 냄새가 철철 나는 이 영화 한 편을 가져와서 발굴해보고자 합니다. 조세프님, 어떤 영화인가요? 네, 저희는 이번에는 척 팔라닉 그 소설가의 원작을 네, 원작 소설이 있더라고요. 영화화한 파이트 클럽. 파이트 클럽. 이게 1998년작인가요? 네, 99년작, 99년작인가요? 8년, 그 구달이에요. 네. 그 어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 90년대 후반에 나왔었던, 그래서 90년대 후반 20세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 영화이긴 해요. 또 맞네요. 생각해보면. 듣고 보니까. 네. 듣고 보니까. 그래서 뭐 데이빗 핀처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네.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감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네. 뭐 브래드 피트나 뭐 에드워드 노튼이나 또 명배우들이죠, 정말. 자세히 보면 이제 뭐 자레드 레토까지도 네. 찾을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개봉 당시에 이제 데이빗 핀처가 세븐 이 그쵸. 작품으로 네. 96년인가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센세이션이었죠 그때. 95년이었나요? 네, 세븐이? 95년 네.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 어간에 90년대 중반에 데이빗 핀처의 이름이 막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고 네. 그렇게 주목을 받았었던 거에 비해서는 이 파이트 클럽은 흥행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과는 얻지 못했다라고 평은 하는데 네. 제작비가 6천만 불이었거든요. 네, 이 영화가요? 네. 오. 근데 흥행이 약 1억 불이었대요. 그게 그죠, 맞아요. 엄청난 흥행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네네. 좀 이 정도는 흥행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엄청난 숭배자들을 얻게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숭배자들이 꽤 많았던 것 같고 우리 세대 네. 그러니까 저희 호우 시절을 기억하는 한 30대 중후반부터 40대까지 넘어가는 세대한테 상당히 파급력을 맞습니다.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네. 싶기는 합니다. 음. 영화의 주연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래드 피트, 에드워드 노튼 그리고 헬레나 보넴 카터라는 네. 여배우까지 이렇게 한 3분 정도가 주요 인물을 맡고 있고요. 네. 에드워드 노튼의 경우에는 데뷔작이 그 프라이멀 피어라는 그쵸. 리처드 기어와 함께 네. 나온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중인격을 연기하는 맞아요. 일종의 범인 역인데 아주 인상 깊게 연기를 매우 잘했죠. 신인 맞아요. 배우가.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얼마 전에 이 맞네요. 부랴부랴 이 프라이멀 피어를 보셨다고? 봤었는데 네. 영화보다도 저는 보통 외국인 배우들의 연기를 톤을 잘 모르니까 제가 그치. 영어 유창하지 않으니까 연기를 잘하는 거를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 사람은 진짜 잘한다라고 다시 한번 맞아요. 느꼈던 그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가 있었는데요. 그때의 아주 명연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캐스팅에. 근데 어떤 자료를 좀 참고해 보니까 데이빗 핀처는 영화 레리 플린트 1997년작에서 그때의 연기를 보고 아주 인상 깊어서 에드워드 노튼을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맷 데이먼이나 숀 펜이 고려됐었다고 하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뭐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이제 타일러라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뭐 러셀 크로우가 캐스팅 물망에 올랐었다고 하네요.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글래디에이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서로가 더 좋은 배역을 그렇지, 맡은 것 맞아요. 같고 여주인공이 이제 그 말라싱어라는 배우인데요. 말라싱어라는 역할을 했던 게 헬레나 보넴 카터라는 배우인데 사실 저는 네. 이 영화 발굴 채널을 3년 운영했지만 사실 전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얼굴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헬레나 보넴 카터가 되게 이름이 멋있네. 그냥 이렇게만 전 생각했는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난 활동을 뭐 네. 레미제라블, 뭐 해리포터, 뭐 네. 킹스피치, 뭐 스위니 토드, 뭐 되게 많은 영화에서 주연 뭐 가리지 않고 많이 등장하셨던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건 이 헬레나 보넴 카터의 역할에는 또 그 캐스팅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또 리즈 위더스푼이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좀 되게 제가 알고 있는 그 금발이 너무의 네네네. 그 느낌의 배우 그 시절인데 되게 좀 다르다. 많이 다른데요. 네. 네. 뭐 어떤 의외성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케미가 잘 나왔을까를 그러게요. 생각해 보면 뭐 지금 캐스팅들이 어떻게 보면 다
좀 그렇네요. 드림 캐스팅 같은 느낌. 잘 정돈돼서 네, 네, 네. 잘 캐스팅된 게 아닐까 싶었었습니다. 그 감독의 의도였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죠. 네. 네. 결국은 근데 이거는 리즈 위더스푼이 어쨌든 제안을 거절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보넨 카터한테 갔다고 하는데요. 네. 뭐 여러모로 좀 흥미롭죠. 프라이멀 피어에서는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단일 배우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인격을 네. 연기했었던 영화였다면 그런 역할을 꽤 많이 에드워드 그 노튼. 프라이멀 피어 때문에 이미지가 좀 고정이 된 면도 그랬나?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노튼. 왜냐하면 헐크, 인크레디블 헐크에서도 아. 이제 그런 역을 맡았고 이탈리안 이탈리안 잡인가 주연들을 네네. 열심히 돕다가 이게 뒤통수 치는 치는, 어. 그런 치는, 면 이런 어떤 역할을 좀 많이 맡는 것 그런 같더라고요. 그런 연기에 좀 특화된 캐릭터 음. 배우인 거네요. 네. 그 배우의 어떤 표정이나 이렇게 윤곽이 음. 엄청 세거나 이렇게 선이 굵지 않거든요. 에드워드 노튼이. 그쵸. 그게 이제 살짝 유약해 보이죠. 그게 그런 어떤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 하는 뭐 강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프라이멀 피어에서는 어떤 한 배우가 두 인격을 연기했다면 네. 이번에는 좀 반대죠. 그렇네요. 두 배우가 한 인격을 한 인물이죠. 인격은 다르지만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이 영화를 재밌게 좀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줄거리 설명을 할 건데 네.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뭐 아. 짤막하게 이 영화 재밌었다. 뭐 이 정도. 일단 저는 이제 저희가 인사이드 아웃이랑 파이트 클럽을 한번 해보자 네. 라고 정하고 나서 이제 영화를 배분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쿠나 셰프가 이제 파이트 클럽을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오호. 그래서 이 영화 조쿠나가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음. 조쿠나 셰프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저도 이 영화를 한 20년 만에 다시 본 거예요. 네. 거의 20년 만에. 음. 저의 그 다시 본 이번에 제 감상의 그 감상은 두 번째 2차 감상의 감상은 생각보다 영화가 훨씬 더 제 기억보다 스타일리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러티브의 이런 구조를 따라간다기보다는 되게 광고 화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약간 매트릭스를 조금 이렇게 의식했거나 혹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들까지 좀 보였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데이비 핀처 감독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은 뭐 예를 들면 조디악이라든지 뭐 나를 찾아줘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마인드 헌터 같은 작품들 이건 드라마긴 한데 네. 그런 작품들을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비 핀처 세븐도 물론 좋아하지만 근데 그런 데이비 핀처의 어찌 보면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좀 제 기억보다는 젊은 날에 약간 치기 어린 모습 같은 것도 좀 드러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6년에 개봉한 V4 벤데타라는 작품이 이제 생각나는데 이건 다른 감독 작품인데 그렇죠. 네. 그 작품이 좀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이 영화를 저 막연히 조쿠나 셰프가 되게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틀었는데 막상 다시 보면서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피가 너무 많이 튀고 음. 좀 너무 잔혹한 장면들이 좀 약간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약간 수위를 넘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게 전개되는 것들이 많아서 뭐 많이 잔인했나요? 이게? 이게 뭐 그래도 제 기억보다는 그랬던 네, 것 네. 같아요. 막 이렇게 때리는 장면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막 네, 피가 나고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제 기억과는 확실히 좀 달랐다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조쿠나 셰프가 이걸 어떻게 봤을지가 좀 더 그런 의미에서 더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내가 괴롭히는 어떤 그게 됐을 수도 있겠다 네. 싶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상 선생님은 뭐 어떻게 영화가? 전 이 영화 이렇게 개봉했을 당시에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봤어서 오. 대사를 잘 이해를 못하기도 했었고 내용도 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로 한 번 더 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로 봤을 때도 이게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냥 스타일리시하다라는 네. 생각만 이게 들기도 했고. 음. 근데 저희 이번에 준비하면서 잠깐 이게 준비하면서 네. 어떤 영화를 할까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마 제가 파이트 클럽을 해보자고 했었나요?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그냥 나왔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파이트 클럽이 생각이 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왠지 끌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재밌었어서 끌렸던 게 아니고 요 영화를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기대된다. 든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왜 네이버에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어떻게 봤는지 이런 거를 봤는데 네, 그것도 네. 잘 안 와닿았어요. 어. 잘 안 와닿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내 마음에 뭐를 표현한 걸까, 뭐를 자극시키는 걸까, 왜 땡겼을까 이 영화가. 이런 걸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게 영화가 가진 힘이 상당한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마어마하죠. 그런 그쵸. 영화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가를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된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이 선생님을 부른 건데 그렇죠. 이- 멋있는 이- 표현이네요. 네. 어떻게 불렀고 우리는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는 이제 앞으로 네.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음. 이어나갈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어쨌든 줄거리를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간략하게 네. 대략 이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네. 그 약간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네, 조금 뭐 감안하고 스포일러 뭐 어쨌든 25년 전 영화이기 때문에 네, 네. 스포일러 상당할 거고요. 네, 공공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일단 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영화는 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이끌고 갑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영화 속에서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주인공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네, 드릴게요. 맞아요. 주인공. 근데 주인공은 이제 자동차 보험회사의 어떤 사고 조사원입니다. 네. 근데 대단히 소시민이에요. 그래서 음, 그냥 뭐 상사 좀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렇지만 뭐 군말 없이 그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음, 뭐 아주 평범한 소시민 회사원인데 네. 이 사람의 뭐 취미도 되게 뭐 이케아 카탈로그 보다가 좀 쇼핑하고 수집하는 거 정도. 네. 이 주인공의 느낌은 되게 눌려 있고 네. 그리고 한도 좀 있고 음, 폭발시키지 못하는 어떤 좀 전형적인 셀러리맨의 그렇지.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좀 제대로 앓고 있는 게 하나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불면증이거든요. 네. 이제 잠을 잘 못 잔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네.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불면증이 심해서 의사를 찾는데 이때 의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이 주인공의 어려움은 좀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이런 거죠. 너 그만 칭얼대고 너 그렇게 힘들면 의사인데. 뭐 암 환자들 모이면 나가봐.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뭐 삶에 대한 각성이 필요하면 서울역 나가봐. 노숙자들 그렇지. 봐봐. 너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새벽에 동대문 예, 나가봐. 예. 약간 이런 거야. 뭐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그래. 많은데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롱에 이 사람이 또 나가. 그럼 나가보지 뭐. 그래. 그래서 나가볼게. 진짜로 암 환자 모임, 그것도 이제 고환암 환자 모임에 이제 나가요. 네. 보통 이런 모임의 특성이 이제 환자들끼리 어떤 고생담이나 투병담을 막 서로 나누면서 어떤 비슷한 상황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상호간에 공유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치유에 가는 네. 위로를 받는 과정인데 이 사람이 환자도 아닌데 거기서 정말로 안도감을 느끼는 거죠. 본인이 어찌 보면 이건 이제 제 해석이지만 약간 삶의 고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소속감이나 네, 나의 어떤 존재감을 느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류의 모임에 중독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나가요. 막 다 나가는데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까 이런 모임에 나오는 여자분이 또 한 분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크는 짜가는 짜가를 알아본다고. 네. 짜짤. 네. 이 나오는 이 여자가 가짜인 걸 알겠는 거지. 왜냐면 막 다 보이니까 뭐 왠가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여자가 이 고환암 모임에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짝퉁일 수밖에 없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패러독스인 것 같아요. 네. 그 유머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러한 정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어떤 블랙 유머 같은 게. 근데 아무튼 이 주인공은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여자인 그 말라싱어, 그 헬레나 보넴 카트가 네. 연기한 이 말라싱어에게 분노를 느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해요. 너 나랑 날짜 나눠서 나오자. 네. 혹은 뭐 모임을 나누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러면서 이 여자랑 연결이 되거든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말자면서 연락하고 안 있게 보기 되는, 위해 네. 연락하는 거죠. 보지 말자면서 연결되는 아이러니를 네.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 말라와 그래서 주인공은 그런 관계가 일단 설정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사고조사원이니까 미국이 좀 넓습니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조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자기 옆자리에 브래드 피트가 앉아 있는 거죠. 이 브래드 피트는 이제 타일러 더든이라고 해서 네. 비누 판매상입니다. 근데 요 사람이랑 좀 이야기를 뭐 명함 주고받고 이야기하고 오니까 자기 대도시에 있는 자기 집이 가스 누출로 아예 폭발돼 버린 거죠. 그냥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일러 더든에게 처음 본 타일러 더든에게 전화해서 나 좀 재워줘 네.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기묘한 동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폐가 같은 곳에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상세한가요? 아니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얘네 둘이 좀 이제 같이 뭐 좀 주먹질도 오고 가고 취미생활 삼아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모여요. 그 일종의 동호회가 조직되는데
그게 파이트 클럽이라는 동호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임의 취지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먹 맞대고 싸우면서 네. 이렇게 세상에 억눌렸던 해방감을 그냥 네. 느끼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뭐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원래 이제 같이 보지 말자라고 했었던 말라싱어도 이들과 연결이 돼서 이 집을 드나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삼각관계 그리고 이 파이트 클럽이라는 이 조직 이게 점점 이 영화의 어떤 종반부를 향해 가면서 네. 이들의 관계들이 점점 오묘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어떤 좀 소시민들이 눌렸던 자아 해방감을 위해서 모였다라면 이 파이트 클럽은 점차 사회를 전복하려는 어떤 뭐 테러 단체처럼 변화가 네, 네. 되는 거죠. 일종의 뭐 기존의 질서나 어떤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이나 해체로 이 사람들이 이제 목적하고 자꾸만 뭔가 테러 행위를 벌여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주인공이 되게 극심한 소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모든 이런 파이트 클럽 멤버들이랑의 소통을 타일러가 하고 있거든요. 네. 리더죠. 타일러는 리더가 돼 있어요. 나도 수뇌부인데, 나도 원년 멤버인데 그렇지. 사람들은 다 타일러랑만 이야기를 해. 네. 그리고 묘하게 자기는 빠져 있어. 근데 또 타일러와 그 말라싱어가 둘이 또 이제 약간 동침을 파트너, 해요. 네, 네. 동침하면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파트너가 되거든요. 네. 그 안에서 자기는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렇죠. 거예요. 이 사람은 중첩된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어떤 존재감을. 네. 그렇게 막 점점 뻗어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파이트 클럽이 아예 막 도시 전체를 테러하려고 하는 거를 이 주인공이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도대체 나 처음에 그냥 주먹질 몇 번 해보는 일탈행위로 시작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막 말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네. 손을 써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이 타일러랑 대담을 하면서 타일러의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타일러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져. 그래서 이 사람이 타일러를 막 찾아 떠납니다. 막 이곳저곳을 떠나다 보니까 직면하게 되는 게 타일러가 곧 주인공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중인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자기의 모습이 발현된 거란 걸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인공의 인격은 낮에 행동하고 타일러의 인격은 밤에 움직이는. 그래서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잤고.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들로 내용이 갑자기 막 전개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이제 이 주인공은 파이트 클럽이 벌이고 있는 대형 사고에 대해서 뒷감당을 못 한다라는 이제 자기가 손을 드는 거죠. 네. 여기서 주인공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부분은 이 마지막 한 줄은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전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파이트 클럽의 전체적인 영화의 아주 상세한 진행 상황이고요. 네. 우리의 호우 시절.